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4%대 상승이 나오면서 이탈됐던 요 63,000원 구간 돌파 후 안착을 했는데요.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이번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요 영상 제가 8월 3일 새벽에 올려둔 영상인데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밀렸던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말 영상에서도 이번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 신고가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번 주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대주주 양도세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무려 1%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4%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의 급락과 토요일 새벽 미증시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무려 마이너스 11%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도 많이 쌓이셨을 텐데, 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서 자, 이번 주 신고가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금요일 날보다 오늘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죠. 자, 지금 이 구간이랑 비슷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잘 보세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틀 동안의 거래량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래량이 전날에 비해서 줄었어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려 11%, 11%의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자, 물론 윗거래가 쭉 밀리면서 이때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자, 지금 구간이 이때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6월 23일 날 15%대 장대 한봉이 터진 이후에 다음날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즉, 이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매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은 줄었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구간 고점을 찍고 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갈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나갔다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이 금요일에 비해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지금 이 조정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저점 구간, 2만 원 구간부터 이 최고점 구간까지 자, 얼마나 올랐죠? 무려 270%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고점 구간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몇 프로 빠졌죠? 14%밖에 안 빠졌죠? 즉, 이 구간은 건강한 조정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구간을 만드는 이유가 자,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을 털어줘야만 해요. 그래야만 더 큰 2차 상승 파동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2만 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고 또 이 구간에서 6만 원 구간에서 이제 신규 매수자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는 말 그대로 수급의 손바뀜이 발생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단가가 6만 원으로 바뀌어줘야만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을 만들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가 아니죠. 이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뭔가요?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제가 수십 번,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수백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고 이번 주 신고가 트라이
당연히 이 윗구간은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입니다. 자, 강력한 호재와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구간을 강력히 뚫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매물 소화를 위해서 막고 밀렸다가 매물 소화를 한 이후에 돌파하는, 자, 이러한 흐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투매 물량을 던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내동매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기회. 자, 절대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4%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이 63,000원 구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을 했어요. 이 63,000원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 대차 거래를 보시면은 최근에 지속적인 상한이 발생됐던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전부 다 63,000원 부근에서 자,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기 위한 상한, 즉 숏 커버 물량이 들어와 줬다는 거예요. 자, 15, 16, 17 요때입니다. 요때 아래 꼬리 달렸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대차 잔고의 상한이 발생이 되면서 이 자리를 지켜줬어요. 마찬가지로 23, 24일 자, 요때죠.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 달렸을 때마다 밑에서 물량을 잡아주는 숏커버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에 대한 악재잖아요.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자체에 악재가 발생이 된 게 아니라 시장에 전체적인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이 자리가 이탈이 된 거고, 계속해서 이 63,000원 부근에서 대차 정고의 상한이 발생이 되면서 쇼커브로 계속해서 이 63,000원 지지 구간을 방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2,100만 주 가량 남아있죠. 자, 이거 어차피 빌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한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에요. 자, 이 대차가 뭐예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린 겁니다. 자, 보통 공매도를 치는 자리가 어디죠?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죠. 그리고 상한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저점 구간이에요. 자, 지금 이 64,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인 상한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이 64,000원 구간이 고점이 아니고 저점 구간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근데 오늘 자, 다시 한번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또다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이미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수급의 손바뀜도 발생이 되면서 평단가 2만 원에서 6만 원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건데, 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크게 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이 쇼커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해진 구간이 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6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다음날 무려 마이너스 8% 급락이 나왔죠. 자, 이 구간에서 투매 물량 던지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히려 저는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요거는 분목 차트인데요. 자, 제가 이 63,000원 구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 밑에 59,000원 구간. 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터치를 했다가 밀렸어요. 매물 테스트 겸 매물 소화까지 진행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59,000원 구간을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지지가 계속 나왔던 자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요 63,000원 구간을 뚫어줬던 자리. 즉,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탈되기가 쉽지는 않은 자리였어요. 자, 그리고 이 윗구간은 신고가 자리죠. 68,900원. 이 금액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맞고 밀리고, 하지만 조정을 받았죠. 다시 돌파 시도했지만 또 맞고 밀리면서 이탈되면서 다시 말아 올렸던 요 자리에서 1차 매수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 59,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7월 1일 날 63,000원. 그리고 요날 7월 7일입니다. 저점이 58,200원이에요. 59,000원 체결됐겠죠. 자, 그리고 돌파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때도 7월 14일 날 정확히 59,000원이 저점이었어요. 자, 59,000원 2차 매수도 두 번씩이나 진행이 됐을 거고, 63,000원 구간은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지가 났던 자리잖아요. 이탈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대차 상한이 발생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지지를 만들었던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매수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슈들, 정보죠, 정보. 자, 이러한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대응방이에요. 자,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 대응방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 상단에 직통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들 중요한 정보들까지 제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해요. 알고리즘이 좀 더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혹이라도 발생되는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지지 않게끔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 드렸습니다. 요 댓글창에다가 자,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자, 댓글로 기회라고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혹이라도 발생되는 이 변동성에서 투매 물량 던지는 대신에 아,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기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원전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오늘 올랐던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미국 빅테크 자, AI 전력난 돌파구로 원자력을 낙점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메타, 아마존 자, 2040년도까지 14기가와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예요. 자, 차세대 SMR 자, 직접 건설로 경쟁을 하고 있다. 자, 요 밑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혀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자, 14기가와트면요. 대형 원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4기입니다. 14기. 보통 대형 원전 한 기당 1기가와트를 생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AI 데이터 센터 옆에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시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상 SMR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SMR에 들어가는 주기기 그리고 핵심 부품 자, 이거를 공급해주는 기업이 국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미국에 있는 이 원전 SMR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자, 공통점이 뭐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해주면서 자, 이러한 기업들한테 주객이랑 핵심 부품건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케일 파워가 SMR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객이랑
핵심 부품이 사용이 돼요. 엑스에너지 테라파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원전을 따졌을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있겠죠. 자, 최근에 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한다. 자, 이런 이슈도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 어디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들었던 내용이죠. 자, 이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전략적 파트너사예요.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자, 여기에 들어가는 증기 발생기 핵심 부품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듯, 자, 이러한 SMR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듯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지속적인 이 매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0시 28분에 올랐던 거. 제가 요거는 그냥 올려드린 내용인데, 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원전 SMR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자,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와줘야 건강한 상승이다. 자, 이미 2만 원 구간부터 고점 구간 7만 4천 원까지 얼마 올랐어요? 270%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밖에 안 빠졌습니다. 15%. 말 그대로 건강한 조정이 이 구간에서 발생이 된 거고, 여기서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다 매도가 나갔어요. 자,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이 됐잖아요. 자, 원전은 올 하반기까지 시장의 주도 섹터로 움직일 거다. 다시 한번 적어드렸죠. 조정은 기회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또 나왔어요. 베트남.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베트남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로도 계속 언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자, 요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에 자, 총리가 베트남 최고위급하고 접견을 가졌는데 이때 날짜가 7월 31일입니다. 자, 원전 가장 첫 번째죠. 고속철도. 자, 이러한 전략 산업을 협력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까지 방문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주 에이펙이 또 열리죠. 자, 베트남 국가 주석도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자, 요거는 7월 29일 날 올랐던 기사 내용인데,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 나와요. 원전, 고속철도, 조선부터 문화교류까지 대통령 특사단이 베트남 사열 1, 2, 3위와 연쇄적인 회동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다섯 번째로 통화한 국가가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네 번째가 어딜까요? 체코예요, 체코. 체코 원전 수주 따냈는데 플러스 2기를 더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세일즈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번째로. 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자, 이러한 선진국들한테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자, 체코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바로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에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자, 원전, 고속철도 이거 세일즈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기사를 보시면은, 요거는 더 훨씬 더 전이죠. 7월 17일 날 올랐던 기사 내용인데, 자, 원전 수출 산업협회, 일렉스, 베트남 2025에서 한국 원전 소개 및 기업 설명회까지 열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베트남 수주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자, 이 이슈가 또 나온 거예요. 자, 경제사회연구단을 초청해서 협력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자, 베트남에 한국의 참여 의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랑로우 베트남이라는 베트남 현지 기사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베트남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을 좀 할게요. 자,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2025년도 6월 18일 날 올라왔던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 자, 제목이 베트남 소형 원자로 SMR이죠. 자, 총리 결정 1131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인데, 중요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요거는 뭐 소형 원자로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내용이고,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중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현재 중국은 개발 단계에 있는 비교적 전형적인 SMR 원자로 모델을 여러 개 보유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은 원자력 에너지 전반, 특히 소형 핵 융합로, 이 SMR에 대한 법적 문서 측면에서 전형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어렵다. 그러면서 투명성에 대한 일부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중한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기술과 안전에 대한 신중함 또한 베트남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말 그대로 자, 중국은 신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신뢰가. 자, 그리고 요 밑에 한국 나와 있죠. 자,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한국은 베트남 원자력 발전 사업 추진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자, 2016년 이전까지 한국은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예비 조사에 협력해 왔다. 자, 또한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생산 및 개발 활동의 여러 측면에서 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은 기술 이전 분야에서 개방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베트남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에 접근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실용적,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적합한 기술은 한국의 스마트 소형 가경수로 기술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 SMR 원자로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스마트가 베트남에 적합한 이유. 자, 중요한 거는요. 예상 공사 기간 3년밖에 안 걸려요. 자,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자, 이 시공 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3년이면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완전히 설계 및 라이센스를 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한국은 베트남과 전력, 건설, 교육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스마트 협력은 기술 이전, 엔지니어 교육, 법적, 틀 구축 등으로 쉽게 확대가 될 수 있다. 자, 그만큼 대한민국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밑에 내용만 더 볼게요. 자, 한국은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스마트 원자로 추출에 대한 조기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과 태국 전력청은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 및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태국이 나오죠. 자, 이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협정에 따라서 양사는 소형 모듈 원자료, 이 SMR 관련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태국 내 SMR 도입 방안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하며 원자력 분야 현장 방문 및 인력 기술 교류를 통한 인력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태국을 왜 강조를 드렸냐면요. 베트남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국가가 바로 이 태국이에요. 자, 거의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축구를 하잖아요. 정말 피 튀기게 축구를 하는 게 바로 이 베트남하고 태국이에요. 그만큼 자, 태국이 잘 나가는 골을 베트남은 못 본다는 거예요. 자, 태국이 한국하고 SMR 뭐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자, 그럼 태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베트남도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정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자, 이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요. 그만큼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이 SMR 기술을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자, 우리가 작년에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낸다. 뭐 우선합성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자,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 4월 때부터 상승이 처음 시작이 됐던 이유는 자, 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에 선반영을 받아서 상승이 났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전력 공급이 비상이다. 자, 그러면서 유일한 대안이 원전 SMR밖에 없다. 자, 이러면서 전 세계적인 주도 섹터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강력한 상승이 났던 건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베트남 원전 수주. 자,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도 이제부터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상승 원동력은 굉장히 많아요. 요번에 새롭게 또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스터빈.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죠. 자, 지금 공급 부족이잖아요. 자, GE, 지멘스, 미쓰비시, 그리고 두산. 전 세계에서 단 4곳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GE랑 지멘스는 이미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풀로 꽉 찼어요. 자, 유일한 대안이란 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이 가스 터빈도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다. 자,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20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 SMR은요, 가장 빨리 완공이 되는 게 2030년도예요. 자, 3년 동안에 이 갭이 생기죠. 이때 동안은 전력 공급을 뭐로 할까요? 가스터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8곳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빠바방 터질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풍력도 있잖아요. 자, 에너지 믹스 정책.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풍력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있죠. 자, 원전 해체 시장. 자, 전 세계적으로 550조 규모 시장이 이제 열리는데, 자, 폐연료를 보관하는 이 캐스크. 자, 이거를 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단 두 곳밖에 없어요. 세아, 베스틀지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것만 있나요? 자, 가장 큰 거. 자, 미국이 2050년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린다고 행정서명을 완료를 했죠. 지금 미국은 94개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4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300기를 더 건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100조를 들여서 10기를 건설하는 이 내용을 미국 정부랑 지금 합의를 보고 있죠. 300기면요. 3천조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이 관세 협상에서 자, 가장 크게 거론됐던 게 조선 원전이죠. 자,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원전 기업들은요, 이 300기 꿈도 못 꾸죠. 이미 미국에서는 이 조선업, 원전업은요, 완전히 쇠퇴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 웨이팅하우스도요,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 대형 원전 건설을 못 합니다. 부품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자, 웨이팅하우스가 만들든 뉴스케일 파워가 만들든 엑스 에너지가 만들든 테라파워가 만들든 자, 기본적인 주극이 핵심 부품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공급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자, 여기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자, 인도는 어때요? 자, 제가 제 영상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2047년도까지 10배를 늘린대요. 인도는 지금 7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10기면요. 70기를 더 늘려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인도 원전은요. 미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 4파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자기네 나라 것도 힘들어요. 자, 그리고 프랑스는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우리나라 또 고배를 맞았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유일한 대안이 대한민국이에요. 자, 특히나 인도가 K9 자주포를 운용을 하고 있는 국가죠.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하고 붙었는데 파키스탄은 중국제 SH-36문. 자, 인도는 K9 10문. 누가 이길게요? 자, 36문이 박살이 났어요. 한 기도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00기를 추가로 더 주문을 하죠. 자, 그럼 이 100기마저 납기 속도가 미쳤어요. 자, 이 납기 속도에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인도입니다. 자, 그만큼 이 인도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한 재료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나요? 하나도 안 됐어요. 자, 여기서 뒤까지 올랐던 거는요,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한 전력 공급 대란. 아, 유일한 대안이 원전 SMR밖에 없구나. 자, SMR 대량주, 원전 대장주로 두산 에너비트가 올랐던 것 뿐이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수주권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하나도 반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건강한 조정을 만들면서 개인 물량들 털어냈죠. 매도할 사람 다 매도했잖아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상승했던 게 바로 그 증거 중 하나죠. 자, 이제 이런 수주권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자, 뉴스로 이제 세력들이 기사를 터뜨리겠죠. 자,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자, 이제부터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기회. 눌리면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여기에다가도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자, 혹시라도 발생되는 이러한 변동성에 투명 물량 던지지 않게끔 자, 여러분들께서 조정 구간에 투명 물량을 많이 던지잖아요. 마이너스 5% 빠질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큰 조정을 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자, 좋아요와 댓글로 기회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제부터 이러한 시그널들이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이러한 이슈들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매수매도 타점들 자 이런 것도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기 때문에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두산.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모바일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이상한 뭐 스팸이나 이런 문자가 아니고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휴대폰에 위에 있는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좀 편하게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문자 보내주시라고 제가 요거를 따로 만든 겁니다. 자, 요 밑에 두산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빠르게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자, 이때랑 비슷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 대차장고. 자, 이거 무조건 상환을 해야지 얘네들은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이 대차장고들. 자, 요기에 대한 쇼커버가 발생이 되면서 쇼커버가 시작이 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주가가. 자, 이것 또한 매수세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서 엘리엇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1차 상승 파동만큼의 2차 상승 파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요거로 바로 엘리엇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270% 올랐습니다. 2만 원 구간부터 7만 4천 원까지. 그리고 조정 구간을 맞았죠. 자, 다시 한번 270%의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이거를 제가 주가로 계산을 해봤어요. 자, 저점이 5만 9천 원으로 잡고 270%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자,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 요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잖아요. 자, 이 윗구간에는 뭐가 없어요? 매물이 없는 구역이에요. 자,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22만 원 못 갈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앞으로 나올 호재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거 선반영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씩 터질 때마다 자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 줬다가 올라갔다 조정 줬다가 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투명 물량 던져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만 즉 이러한 파동을 이용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 수익률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기회. 아직 올라갈 고점 한참 멀었어요.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 무료 구독자 대응방이에요.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바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